안녕하십니까. 신성ENG 전략기획팀 김신우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실적과 함께 이렇게 다시 주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주분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적의 개선세에 대한 주요 이유들 그리고 향후 저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저희가 IR 자료 준비한 대로 회사의 영역 그리고 해외 지법인 그리고 각 사업 부분의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1977년도에 냉난방 공조기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지금 현재 42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저희 회사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1987년도에는 클린룸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에 확대를 하였고요. 1996년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주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7년도에 태양광 산업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도에는 자동화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중국에 있는 시아선에게 매각을 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201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본사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 사옥에는 클린 환경 사업 부분,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저희는 약자로 해서 클린 사업 부분은 CE 사업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은 RE 사업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는 본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외에 경영지원본부가 분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 사업부의 주요 제품인 FFU, 펜필터 유닛 제품과 이퀴먼트 펜필터 유닛인 EFU를 생산하는 라인은 경기도 용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순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ESS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력을 자체 소비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RE 사업부의 주요 제품인 태양전지와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으로는 충북 증평과 충북 음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충북 증평에 있는 태양전지 생산 라인은 연간 250MW의 캐파로, 그리고 충북 음성은 연간 200MW의 모듈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지법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법인은 중국, 베트남, 인도,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각 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중국의 수저우에 있는 법인하고 베트남 법인입니다. 중국 수저우 법인과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시에 클린룸 설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팩토리에 대한 공조기 및 드라이룸 쪽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상당한 매출 성장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으로 올해 상반기에 설치하고 현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해외 법인하고 국내 이제 생산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흑자 전환입니다. 저희가 작년 1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시장에서는 상당한 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자동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매각함에 따라서 매출액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이익 실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올해 1분기 저희가 1000억 매출에 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각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전체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매출액은 1064억을 기록을 해서 전년 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6에서 7%의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1분기에는 RE 사업부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억을 기록을 하였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CE 사업부에서도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면서 마이너스 59억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30억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모두 흑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CE 사업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E 사업부는 저희 전체 매출액 중에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저희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어왔던 사업 부분이고요.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을 1억 원밖에 기록을 못해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낳은 사업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보여준 저력처럼 다시 영업이익을 흑자를 확대를 시키면서 여전히 저희 사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49억 원을 시현을 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전년 4분기, 직전 분기에는 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실현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지만 올해 1분기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 실현에는 국내에서 진행된 일반 공사 및 공조기 공사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해외 법인에서의 상당한 수주 활동과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주요 반도체와 클린룸 쪽 관련된 사업의 수주가 확장이 되면 좀 더 나은 실적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리 사업 부분입니다. 아리 사업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상당한 적자를 기록을 했고 2년 동안 저희 전체 신성 ENG의 매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2017년도에 적자,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적자폭은 감소를 했지만 연간 2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체 실적이 흑자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의 실적은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그 질적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60억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흑자로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1분기의 주요 적자 감소 원인을 보면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적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작년 12월 말에 계약했던 캐나다의 실팹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계약한 썬파워라는 미국의 탑티어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증평에 있는 퍽 라인의 생산 가동률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분기에는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 1분기 가동률은 한 60%대를 유지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4월 이후부터는 물량이 100%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동률은 5월 달, 4월 이후부터는 100%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의 실적은 비록 마이너스 19억을 기록을 했지만 2분기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규로 투자해서 작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한 파워 XT라는 이제 고효율 모듈에 대해서도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근본적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사실은 2017년도에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734%, 상당히 좀 아주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를 개선하고자 저희가 자동화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했고 타회사에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차입금도 감소를 하고 부채 비율 개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262%의 부채 비율을 올해 1분기 말에는 239%로 낮췄습니다. 올해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부채 비율의 개선에 대해서도 모든 임직원이 노력을 해서 연말에는 지금 239%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사업부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먼저 CE 사업부에 대한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 투자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 뭔가 명확한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3월 이후부터 디램 가격의 수요의 회복이라던가 아니면 주요 플레이어들의 신규 투자에 대한 이제 전망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확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 부분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가
향후에는 반도체를 시장을 대체할 만한 큰 시장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해외 법인, 특히 유럽에 있는 헝가리 법인이나 중국 법인이 공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올해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나 그리고 바이오 쪽에도 좀 더 매출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시는 이제 태양광 시장 전망입니다. 태양광 시장 전망은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시장에서는 구조조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공급 과잉이 촉발되고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는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작년 연간 설치 규모가 100기가와트가 아닌 역성장을 할 거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결산해 본 결과 100기가 이상의 처음으로 세 자릿수의 시장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망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올해 전망은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한 120기가와트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긍정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보는 시장 조사 기관은 130기가와트 이상까지 설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이유는 지난 상반기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중국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확정을 시키고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각 주마다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10년 동안 상당히 안 좋았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기가와트 그리고 올해 17기가까지 급성장을 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 정부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확대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유럽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공급 과잉보다는 수요의 확대에 따라서 시장 가격의 안정세라던가 저희 가동률의 안정적인 가동률 유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서 저희도 부합하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던 1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주주분들께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1분기에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폭을 줄이는 데 더 집중을 하였고 그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가동률을 낮춘다던가 고정비 부담을 낮춘다던가 비용을 감소한다던가 외부로의 판매를 인한 영업활동을 인한 감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부터의 적자폭 감소는 저희의 내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요 확대 그리고 매출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적자폭 감소라는 것은 결국 올해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신호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가동률도 상승되고 있고 그동안 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아리 사업부의 턴어라운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좀 더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연말에서는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전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고요. IR고에 올라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흑자 전환 이유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은기님과 정민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꾸준한 IR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주주의 대상의 IR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기간 미팅에 대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IR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좀 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지 못하는 주주분들께도 회사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소통을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R 활동은 저희는 꾸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유선상의로든 아니면 IR고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직접 회사에 방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회사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뭐 다른 일정이 있을 때는 만나 뵙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IR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저희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 주주의 대상의 IR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고를 통해서 분기별로 그다음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좀 더 좋은 실적들을 가지고 개인 주주들 대상으로 뭐 공장 탐방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 초청을 해서 회사에서의 뭐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관 미팅은 저희가 이제 대규모 IR을 아직은 이제 공개 IR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지 않으나 기관들과 좀 협의를 해서 뭐 수요가 있다고 하면 뭐 상반기 내로 그리고 하반기 내로 각 반기별로 한 번씩은 공개 IR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현옥 님이 이제 부채 관리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대의 부채 비율을 200%대까지는 낮춰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30%대의 부채 비율도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는 없고요. 17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18년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업부가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을 시현을 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을 하고, 최근에 저희가 발행했던 공모 신주 인수권분 사채를 통해서도 이미 180억 원의 이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장단기 차입금을 상당히 좀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그리고 내년 말에는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이후에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IR을 통해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회사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시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